이번 시간에는 서피스 기능 중에 하나인 룰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드라는 기능은 단면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솔리드 바디 또는 시트 바디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섹션 1에는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섹션 2에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되는 커브에는 오픈된 단면이 있고 클로즈된 단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픈된 단면을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시트 바디가 생성이 되고요. 클로즈된 단면을 선택을 해주면 솔리드 바디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면을 만들 때 면의 정렬 방식을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얼라이먼트 부분에 가보시면 파라메타와 아크 랭스, 바이 포인트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타입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라메타 방법은 아크와 라인과 아크가 있을 때 각각의 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아크, 라인, 아크가 있을 때 1대1로 정렬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아크 랭스는 아크와 라인과 아크를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정렬을 해주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 포인트는 면을 정렬할 때 포인트로 면을 정렬을 시켜줘서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대칭 형상일 때는 파라메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비대칭 구조일 때는 아크 랭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면을 정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룰드라는 기능에는 프리저브 쉐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형상을 유지를 하면서 모서리 부분을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파라메타 방법과 바이 포인트 타입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프리저브 쉐입을 꺼주게 되면 여기 모서리를 살릴 수가 없어서 추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형상을 변경을 할 때 이때는 사용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서리를 살리고 싶으면 프리저브 쉐이프 ON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서피스 폴더에 가보면 룰드 1번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피스 탭으로 가서 우리 서피스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룰드라는 기능은 이 모어 안에 있습니다. 메쉬 부분에 룰드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룰드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단면을 두 개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면을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서 커넥티드 커브로 변경을 시켜준 다음에 이 커브의 앞에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2를 눌러서 두 번째 커브도 커넥티드로 커브를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단면의 위치를 이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단면의 위치를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화살표로 나가야지만 형상이 꼬이지 않게 서피스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대로 화살표가 나갔더라면 꼬이는 형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고요. 두 번째 단면에서 이쪽에서 선택을 해주면 형상이 꼬이게 되겠죠. 이때는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리버스가 되면서 원하는 형상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라이먼트를 파라메터 방식으로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두 번째 단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커브를 비슷한 위치에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아크 랭스 타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면을 파라메타 방법으로 생성을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크 랭스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시트 바디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요. 와이어프레임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UV 값을 U 방향으로 1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V를 5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MB3를 눌러서 렌더링 스타일에서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 면의 형태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파라메타 방법이었습니다. 아크, 라인, 아크가 되어 있고요. 대칭으로 아크, 라인,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크는 아크끼리, 라인은 라인끼리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크 랭스 타입으로서 이 세 개의 라인들을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둠으로써 정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커브일지라고 하더라도 생성되는 면의 품질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MB3를 눌러서 Shaded with Edge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에 반사를 시켜서 면의 품질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널리시스 탭에 가보면 리플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빛을 반사시켜서 면의 품질을 확인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리플렉션 기능으로 선택을 해서 이 면 두 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라인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넘버 오브 라인으로 해서 이 라인의 개수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보게 되면 면의 품질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흰색 라인과 검은색 라인이 있는데요. 흰색 라인과 검은색 라인이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나쁘지 않은 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끊어져 있으면 탄젠트하지 않은 면으로 생성이 된 면이고요. 지금처럼 조금 더 라인을 여러 개를 변경을 했을 때 이어지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품질이 나쁘지 않은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면일수록 조금 더 좋은 품질의 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OK를 해주고 지금 리플렉션 상태로 형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MB3 눌러서 다시 한번 Shaded with Edge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룰드라는 기능은 단면을 두 개 선택을 해서 시트 바디 혹은 솔리드 바디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었는데요. 오픈된 커브이기 때문에 이 바디는 시트 바디로 생성이 됐었고요. 우리는 면의 정렬 방법을 파라메타와 아크 랭스 방법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제를 바꿔서 다시 한번 룰드 기능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룰드 2번이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서피스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어에서 룰드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리셋을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닫혀있는 커브 두 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혀있는 커브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의 시작점은 이 위치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두 번째 단면 사각형은 이 라인의 시작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반대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형상이 꼬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커브를 재정의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페시파이 오리진 커브를 클릭을 해보시면 커브를 다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커브로 지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위치에서 커브를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커브를 잘못 선택했을 때 리셋을 눌러주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오리진 커브를 정의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에서 위치를 다시 재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파라메터 방법으로 OK를 눌러서 기능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닫힌 커브이기 때문에 컨트롤 H, 즉 단면을 확인을 했을 때 솔리드 바디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모서리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모서리가 생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룰드 기능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서 프리저브 쉐이프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저브 쉐이프는 파라메터와 바이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고요. 아크 랭스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라메터로 바꿔서 프리저브 쉐이프를 켜서
모서리를 살린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바이 포인트 타입으로 이 형상을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클의 시작점이 여기고 이 두 번째 단면의 시작점은 라인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이때 형상이 조금씩 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 서클의 시작점과 이 라인의 중심점에서 나가면 형상이 조금 더 풀리게 될 건데요. 이때 바이 포인트 타입으로 포인트를 옮겨서 형상을 재정의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때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 즉 중심점에다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서 4개의 면의 포인트의 위치를 재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모서리는 생기지만 꼬여있는 형상에서 위치가 정렬이 된 형상으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면을 정렬하는 방법에는 파라미터와 아크 랭스, 바이 포인트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룰들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세팅 부분에 가보면 바디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바디 타입을 시트 바디로 해주면 솔리드 바디가 아닌 시트 바디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된 단면을 선택하더라도 시트 바디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바디 타입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 2개를 가지고 솔리드 바디나 시트 바디를 생성하는 룰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루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